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백선 특강을 듣기 위해서 오셨는데, 일찍 문제를 받으신 분들은 한번 풀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문제 위주의 공부가 돼야 됩니다. 문제를 풀다가 안 되면 그냥 이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론으로. 그럼 또 문제를 풀다가 안 되면 그냥 버리세요. 버릴 때는 항상,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안 나온다, 이러면서 버리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죠? 자, 1번에 보면은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내놨거든. 그러니까 1번으로 갑니다.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밑줄을 긋습니다. 같은 한 등기의 상호간에는 밑줄을 긋습니다. 순위 번호 따르고 줄 것이에요. 다른 한 등기의 상호간에는 밑줄을 긋습니다. 접수 번호 오더와이더 오. 그럼 여기는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 순위 번호, 접수 번호 위치 바꾸는 거 이외에는 시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본등기의 순위는 밑줄을 긋습니다. 가등기 순위 오더와이더 오. 3번입니다. 등기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어디다? 예, X죠, 그죠? X. 그러니까 여기서 키는 있잖아요. 자, 보세요.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뭐한 경우? 마친 경우. 이 글자가 빠졌기 때문에 그게 틀린 겁니다. 그러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접수한 때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요래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기는, 자, 다시 할게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거기까지 줄 거 보세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게 접수한 때입니다. 접수한 때. 그러면 제 손을 잠가 봅니다. 답은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법에 이렇게 나와요. 등기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 그럼 이거를 섞어버리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 이해됐어요? 감 잡았어요?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면, 그러면 3번은 틀린 겁니다. 등기를 마친 경우가 빠졌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구분건물 딱 줄 것이에요. 대리군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리군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조 줄 것입니다. 해당 구. 요 해당 구가 우리말로 말하면은 갑구, 무슨 구, 을구. 그래서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면 갑구에 하는 것이고, 대지 사용권이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어디에다가 한다? 을구에 한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옆에 이제 갑니다.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밑줄을 긋습니다. 접수 번호. 그럼 이러면 해당 구는 구가 같아, 다르다? 그러니까 접수 번호예요. 그 밑에다가 순위 번호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접수 번호를 순위 번호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시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의 상환의 순위는 등기한 뭐다? 순서. 딱 됐죠? 그러면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정답 3번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 틀린 겁니다. 1. 자, 죽었습니다. 대법원장.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 구간에 딱 줄 것이에요. 등기사무의 정지. 그럼 여기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면 등기사무를 정지시켜야 되거든. 그럼 정지권자가 누구냐? 대법원장만 딱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방법원장 밑줄 그었어요.
천재지변 교통의 등기의무의 과다 사유를 고려하여 다른 등기소의 위임에다가 동그라미 쳐서요. 그럼 이 말은 등기 사무의 위임권자가 누구냐 이 말이거든. 지방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 그럼 2번은 X입니다.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으로 갑니다.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부 중에서 줄 것입니다. 지방법원장. 이 지정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걸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관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 소리예요.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입니다. 지원장.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부동산의 여러 등기소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밑으로 긋습니다.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 자, 죽었습니다. 등기소의 지정. 그럼 4번을 딱 외울 때는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상급법원의 장. 이렇게 답되죠. 5번으로 갑니다. 등기관은 밑줄을 긋습니다. 자기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의 등기사무를 볼 수 있다, 없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네. 그러면 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으로 갈게요. 등기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나거든. 1번으로 갑니다. 구분건물 등기 기록에는 일동 동그라미 치세요. 건물에 대한 밑줄을 긋습니다. 표제부 두고 전혀 부분 동그라미 치세요. 자, 밑줄을 긋습니다. 표제부 갑구 얼구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 2번입니다. 일동 동그라미 치세요. 건물의 표제부에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대리군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기록하고 전혀 부분 동그라미 치세요. 표제부에 적었습니다. 대지권의 표시를 기록한다. 오더와이더 칠판에 잠깐만 와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할 때 자, 글자를 딱 봅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여기까지는 되졌거든. 그 다음에 요 101동에 표제부가 있고 1701호에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한 개다, 한 개 아니다, 하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101동에 자, 요 글자를 보세요. 요 101동에 표제부가 있지. 맞죠? 네. 그럼 1701호에 표제부가 있지. 표제부가 요게 전유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표제부가 집합건물은 표제부가 두 개지 두 개. 그럼 이걸 또 상하로 나누지 상하로. 오케이? 네. 그러면 상에는 무엇을 표시하느냐? 요게 일동 건물의 표시예요. 그럼 하에는 뭐를 표시하느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뭐다? 표시. 전유 부분 상단에는 전유 부분 건물의 뭐다? 표시. 하단에는 뭐를 표시한다? 대지권의 표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거를 또 다른 각도로 이야기해 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있지. 그럼 이제 이렇게 토지가 있지. 그럼 토지가 있다면 토지 등기부가 있거든. 건물이 있다면 건물 등기부가 있지. 그럼 이 건물 등기부에 일동이 있고 무슨 부분이 있다? 전유 부분이 있다. 여기까지 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대지권 등기는 두 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도 대리권 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토지 등기부에도 대리권 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글자를 보세요.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리권의 표시, 글자가 대리권자가 들어가 있죠. 이게 대지권 등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위에 건물 등기부에는 무슨 등기를 한다? 대지권 등기. 그럼 토지 등기부에도 한다, 안 한다? 한다. 요거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에 들어가고 대리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에 들어가고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하고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한다. 그거를 정리를 해두면 되는 거라.
오케이? 네, 통과. 자, 그럼 3번으로 갑니다. 일동 동그라미 치세요. 거룩에 자, 죽었습니다. 소재, 지번, 명칭, 번호, 오더와이더, 오. 자, 4번으로 갑니다. 대리군이라는 뜻의 등기는 자르세요. 자, 거기서 거기까지 줄 거세요. 대리군이라는 뜻의 등기는 건물 동그라미 칩니다. 오덱스타 X. 건물이 아니고 시작 토지. 그 다음에 해당구 줄 거세요. 해당구. 그러면 답은 4번입니다. 대리군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어디다 간다? 해당구. 그러면 칠판을 다시 펴볼게요. 그럼 지금 제가 각 학원에 가서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네 글자를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대리군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리군의 표시, 대리군 등기, 대리군이라는 뜻의 등기. 오케이? 네, 그럼 다시 대리군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리군의 표시, 오케이? 네, 대리군 등기, 대리군이라는 뜻의 등기. 네 개를 어쩔 수 없이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대리군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에 들어가고, 대리군의 표시는 전유 부분에 들어가고, 대리군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하고, 대리군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한다. 이 네 개를 확실하게 정리해 두면은 집합 건물은 가볍게 넘어가는데, 됐죠? 네, 통과됐어요. 그 다음에 5번은 그대로 통과를 시키면 됩니다. 자, 그럼 4번으로 가볼게요. 등기일에서 틀린 겁니다. 1번입니다. 신청 정보나 그 밖의 부속 서류, 거기에 딱 줄 것이에요. 법원에 동그라미 칩니다. 명령 또는 동그라미 칩니다. 촉탁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동그라미 칩니다. 영장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반출할 수마다 있다.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 2번입니다. 등기부 줄 것이에요.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 죽었습니다. 대법 원장 되죠. 등기부에 동그라미 칩니다. 복구 송산방지 또는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자 이렇게 오세요. 출제위원이 등기부를 묻는지 지적 공부를 묻는지 요래 딱 하면 돼. 그러면 등기부의 복구는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고 지적 공부의 복구는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적 공부가 분실되고 멸실되고 훼손될 우려가 있지.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지적 공부를 새로 만드는 거는 지력소관청에서 새로 만들고 등기부는 대법원장이 한다. 그럼 모를 때는 이래 하세요. 등기사무는 행정부 소속이다. 사법부 소속이다. 사법부. 그럼 사법부의 수장이 누구? 대법원장이다.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통과. 그 다음에 3번에 등기기록의 부속 서류 줄 것을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부분 줄 것이에요. 하나요 열람만 동그라미 칩니다. 발급은 X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공부할 때는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되죠. 출제위원이 등기 기록을 묻는지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를 묻는지 요래 정리를 하면 되지. 그럼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마다 있다. 등기기록의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뭐만 된다? 열람. 그러면 여기에 발급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것만 딱 정리를 하면 됩니다. 4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답은 3번입니다. 발급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X다. 그러면 4번으로 갑니다. 신탁 원부 밑줄을 그었어요. 그 상의 증명도 동그라미 칩니다. 함께 신청. 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상 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신탁 원부 옆에다가 이렇게 하죠. 그죠? 우리가 도면이 있다. 신탁 원부가 있다. 매매 목록이 있다. 매매 목록. 공동, 담보, 전세, 목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요거를 딱 정리할 때 이 네 개는 넓은 의미로 치면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발급 안 해주죠. 그죠? 의사 표시해야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대리인이 자르세요. 자, 죽었습니다. 신청정보 그 밖에 부속 서류. 열람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밑줄을 긋습니다. 서면 한 칸 밑에다가 위임장. 그러니까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는 거 이단이다? 아니지. 아니니까 대리인이 할 때는 위임장을 전부 해야 된다. 해. 그렇게 딱 정리를 하면 돼요.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에 가면 이제 틀린 겁니다. 1. 관공서가 촉탁정보 첨부적으로 썩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 줄 것을 촉탁서를 제출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있다. 어드와이더 오. 두 번째, 관공서가 등기무자로서 등기권리의 청구에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무자의 권리에 관한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필정보 제공하지 줄것입니다. 않는다. 관공서는 우리님들 관공서가 딱 나오면 세 가지는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감이 있다. 등기필 정보가 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있다.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관공서가 체납처물에는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 명인을 가름하여 등기 명인 표시 변경들을 함께 촉탁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있다. 어드와이더 오. 여러분들 등기 명인의 두째 줄에 등기 명인의 표시가 있죠. 옆에다가 성명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촉탁하는데 이름이 틀려. 주소가 틀려. 그러면은 관공서가 대위 촉탁 해줄 수 시작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자르세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끝났다 이랬었어요. 끝났다. 공매처분을 했다는 거는 압류 붙여가지고 공매처분 했다니까 압류 붙여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끝났다 안 끝났다? 그럼 옆으로 갑니다. 등기 권리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 처분에 관한 죽었습니다. 압류 등기. 자, 요게 난이도가 최상인데 답은 요겁니다. 출제위원이 압류 등기를 묻는지 압류 등기의 말소를 묻는지 요 차이. 요게 기출문제 답이거든. 오케이?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자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을 했거든. 자, 보세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체납자예요.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압류 등기를 촉탁. 그래서 이제 압류가 들어왔어. 그럼 압류가 들어왔다는 거는 그래도 세금 안 낼래? 공매 붙이겠다. 이런 말이거든. 그럼 세금 안 내. 그럼 이제 공매 붙이는 거예요. 그럼 공매 붙이면 제3자 병이 낙찰받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낙찰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낙찰 대금 10억만 딱 납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요거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해야지.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정리합니다. 공매 처분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고 공매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압류와 공매 등기는 존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이제 이거 말소입니다. 이거 말소입니다. 이거 이전입니다. 이 세 개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뭘 한다? 촉탁. 그럼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게 아니고 압류 등기에 말소 등기를 촉탁하는 이 난이도가 최상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키는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그걸 못 찾으면 안 됩니다. 공매 처분을 했다는 말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으니까 지워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통과. 5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5번으로 갑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라는 게 등기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관공서가 권리자라는 거는 의무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단독 신청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공동 신청이니까 의무자의 승낙서를 들고 들어가면은 관공서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6번은 이제 쉬운 거니까. 자, 보세요. OX로 하겠어요.
미성년자 otherwise O. 민법상 조합은 뭐다? X. 외국인은 뭐다? O. 학교는 뭐다? X. 비영리 법인은 뭐다? O.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뭐다? O.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으로 가볼게요. 자, 7번 갑니다. 의무자와 권리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래 나왔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에 보세요. 이제는 이 그림을 딱 보면서 연상이 다 돼줘야 돼요. 이건 시험에 출제를 하거든. 그러면 1번을 딱 나오면은 채권자 대위 신청입니다. 여러분들 옆에다가 1번에다가 옆에다 채권자 대위 신청 이래 썼어요. 그러면은 갑을병 딱 났죠.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이 갑을병이죠. 그럼 소유자는 을입니까? 병입니까? 을. 맞죠? 네. 그럼 권리자는 누굽니까? 을. 그럼 셋째 줄에 병이 권리자다 이러면 OX다 X. 그 을이 권리자다. 이게 이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2번으로 갑니다. 갑 소유 부동산의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그 부동산의 병에게 소유이고 그 저당권의 말소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병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마다 있다. otherwise 여러분들 자 잠깐만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그림을 그릴 때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돼야 되거든. 자 칠판을 봅니다. 갑, 을, 병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럼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은 자 요리 와보세요. 이래 됐거든.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갑이 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을에게 돈 1억을 빌려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을이 저당권자지. 맞죠? 그럼 갑은 시작 저당권 설정자. 그럼 이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예요. 그럼 이 사람은 다시 을은 시작 저당권자 요래 되는 거라.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병에게 매매를 했다. 매매. 그러면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간 거라. 그럼 병은 제3취득자입니다. 그럼 이 그림을 딱 갖고 갈 때 이걸 말소한다는 겁니다. 이걸 말소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 설정했죠? 그럼 돈 갚았다 이 말이면. 그럼 말소를 해야 된다는다? 해. 그럼 이걸 말소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말소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 사람이 권리자고 이 사람이 의무자지. 오케이? 돼. 그럼 일의 말소해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 사람이 권리자고 이 사람이 의무자지. 맞죠? 네. 그럼 1에 말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둘 다 권리자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요 그림을 말소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을은 권리자입니까? 의무자입니까? 의무자. 그러면 2번에 보니까 이번에 셋째 줄에 보니까 을이 권리자고 갑이 의무자다. 자, 그걸 줄 거세요. 을이 권리자고 갑이 의무자다. OX다. X. 을이 무슨 자? 의무자. 갑이 무슨 자? 권리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 이제 그런 거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되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동그라미 칩니다. 연장. 변경등기라는 경우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 설정자다. OX다. X. 권리자는 전세권자지. 전세권자. 됐죠? 네. 그러면 그 밑에 갑니다.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 매도인은 자, 죽었습니다. 매도인은 의무자, 매수인은 권리자. OX다. X. 위치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죠. 매도인이 무슨 자? 권리자. 매수인이 뭐다? 의무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5번으로 가면은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인에게 원인 무효여서 자 죽었습니다. 갑이 말소 등기를 청구. 됐죠? 그 경우에 갑은 등기 권리자, 을은 등기 의무자다. otherwise O. 옆에다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리면 되죠. 간단하게 이런 거죠. 갑. 여기에 뭐다? 을.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이 경우에, 자 보세요. 요 등기가 원인 무효다, 이 말입니다. 요 등기가 원인 무효라. 원인 무효니까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우니까 이걸 지우잖아요. 그럼 이게 말소거든.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는 일단 세 가지는 탁 외우고 들어가는 겁니다. 뭐라냐 할 때.
전세금 정액으로 할 때, 전세금 정액으로 할 때는 의무자는 시작 전세권 설정자, 권리자는 시작 전세권자. 환매 특약 등기를 할 때 매도인은 무슨 자? 권리자. 매수인은 뭐다? 의무자. 채무자 변경입니다. 채무자 변경. 저당권 설정자가 무슨 자? 의무자. 저당권자가 무슨 자? 권리자. 이러다 가면 돼요. 그 세 개를 딱 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통과. 자, 8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단독 신청하는 등기가 아닌 것 일어났거든.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말소 등기도 당연히 단독이죠. 두 번째 갑니다. 부동산 표시죠. 표제보다 표제바이다, 표제. 그럼 단독입니다. 법인의 합병이죠. 186이다, 187이다, 187. 그럼 법인의 합병 옆에다가 상속이라고 써놓으면 나중에 혼자서 공부하여 수월해. 모르겠거든. 법인의 합병은 상속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187입니다. 등기에 의한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이미 소유권 취득했거든. 단독이 돼.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이죠. 여러분들 딱 합니다. 권리의 변경은 뭐가 달라지는 거다? 전세금.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그러니까 공동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 딱 대세해야 돼. 그러면 8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잠깐 하나만 딱 해놓고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판결이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187이 있고 23조가 있고 지금 요거를 배우는 거라.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배울 때 자 이거거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 그럼 하나 써놓고 할게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면 자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매매대금 넘어가. 근데 이놈이 매매대금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러니까 어디 소송을 걸지. 요게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기를 단독 신청할 수 뭐다? 있다. 그런데 을이 안 받아가? 그럼 갑이 또 소송을 걸 수 뭐다? 있다. 요게 성소한 등기 무슨 자? 의무자. 그래 딱 해놓고 들어가면 공부할 게 없어요. 자 그럼 1번으로 갑니다.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죽었습니다. 확정 시기에 관계없이 위에다가 두 개를 씁니다.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기간은 X, 제한이 없다. 그럼 옆에다 써서 10년이 경과해도 10년이 경과해도 그러니까 판결에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아무 글자를 썼는데. 그다음에 2번입니다. 소유권 이전에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 자, 죽었습니다. 등기를 하여야 이행 판결은 등기에 의한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얻은 승소 판결하여 밑줄을 긋습니다. 채무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 없다다, 있다다. 그래, 여러분들 잠깐만 오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아니, 제가 예를 들면 너무 쉬운 겁니다. 이거는 끝이 답입니다. 있다, 없다.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그러니까 문장만 딱 해가지고 가면 됩니다. 문장만 딱 해가 가면 됩니다.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거든. 을하고 병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제 키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채권자 대위 신청은 이 사람이 등기를 안 가져오면 이 사람이 우리 흔히 말 때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 이 문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말은 을이 키가 아니고 갑이 키입니다.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면 을이 소송을 걸면 돼, 안 돼요? 돼. 을이 소송을 걸면 되지. 맞아요? 네. 근데 을은 심장이 약해서 소송을 못 걸어. 그러면 병이 을을 대신해서 소송을 걸 수 있냐? 이 소리라 걸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이겼다면 등기는 이렇게 가지. 맞아요? 네. 그러면 정리합니다. 병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라면 이렇게 갑니다. 맞죠? 네. 그럴 때 이제 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나는 심장이 약해서 소송을 못 걸었는데 너가 소송 걸어서 이겼네. 너가 등기해도 소유자는 누구다? 내가 등기해도 소유자는 누구다? 그럼 너가 받은 판결서 나한테 주면 내가 등기 대신할게. 말 돼야 안 돼요? 돼. 그래서 채무자도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문장만 익숙시켜 가면 됩니다. 끝글자가 답이다 이 말입니다. OX로 묻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합니다. 그럼 답은 3번입니다. 4번으로 갑니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줄 것을. 한 칸 밑에 등기 의무자, 자, 적었습니다.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오더와이더 오. 권리자는 의무자 거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의무자는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다닐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그까지 딱 줄 것이에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성낙 등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도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죠. 10번으로 갑니다. 보세요. 1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로 자르세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줄 것이에요. 그 다음에 권리자 또는 의무자로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 갑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가 줄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의무자 권리자다. 오더와이더 오. 신청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한다. 오더와이더 오. 되죠? 그 다음에 3번을 먼저 볼게요. 3번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는, 자, 적었습니다. 대표자, 동그라미 칩니다. 명의로, 오덱스다, X에서. 여러분들, 명의는 모르겠거든. 밑에다가 소유자라고 썼어요. 소유자는 대표자가 소유자입니까? 비법인이 소유자입니까? 비법인. 그럼 그건 틀린 겁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명의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옆으로 가면은 관리인이 신청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되죠? 그럼 한번 더 정리하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명의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오케이? 네. 그러면 명의는 자 시작 비법인, 의무자 권리자는 시작 비법인, 신청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 그렇게 다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인감증명을 제출할 자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는 적었습니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신청인이라고 써요. 신청인 거. 그러면 제 손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이러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두 가지만 공부를 해볼게요. 법인이 등기를 신청합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합니까? 대표자. 그러면 대표자가 등기소로 갑니다.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은 이 사람이 삼성전자 대표이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그러니까 대표자의 인감을 들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를 신청합니까? 대표자 관리인이 합니까? 대표자 관리. 그럼 등기소로 오는 사람은 대표자 관리인이 오는 거예요. 그럼 등기소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어성김씨 종친회 회장 대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정리를 딱 할 때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 거 제출해야 돼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 의무자. 한 칸 밑에 총회결의서. 의무자 위에다가 권리자라고 쓰고 X라고 써요. 그러니까 총회결의서는 의무자일 때 제출한다. 권리자일 때 제출한다. 의무자. 그럼 의무자라고 쓰면 O, 권리자라고 쓰면 X. 그래밖에 시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착착착착 줄여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적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여러분들 요거는 공부할 때 요래해라고 그랬죠.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거든. 주소 플러스 아직 쓰지 마세요. 혹시 쓸라?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다, 안 올린다? 안 올려. 안 올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필요가 없어.
비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다, 안 올린다? 올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정면은 정보를 전부 해. 오케이? 네. 그럼, 다시. 칠판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요리 잠깐만 와보세요. 자, 요 글자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은 답입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다. 그럼 법인 등기부 속에 법인의 대표자의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에는 안 올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비법인은 비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지.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대표자의 이름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모르겠거든. 하나는 O고 하나는 X입니다. 됐죠? 네. 딱 그래. 그러면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게, 여러분, 제일 위에다가 채권자 대위 신청, 요렇게 딱 썼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문제를 딱 보면은, 가벌병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채권자 대위 신청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1번으로 갑니다. 대위 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서요. 그럼 대위 채권자니까 갑입니까? 을입니까? 병입니까? 병. 경우에는 등기가 완료된 후, 자, 죽었습니다. 을과 병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오토바이다. 그러면 다 잠깐만 열이라 보세요. 5번을 먼저 갈게요. 5번을 먼저 갑니다. 병이 등기를 신청한 게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자, 적었습니다.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 그거를 딱 줄 거세요. 그러면, 자, 이거를, 여러분들 요리 오세요. 자, 요리 오세요. 그러니까 물을 때 뭘 묻느냐 이라면은, 요 글자를 딱 봅니다. 글자를 딱 보세요. 자, 이렇게 딱 됐어요. 자, 글자를 요거와 요거를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등기필 정보. 시작. 등기 완료 통지서. 그러니까 출제인이 물을 때 등기필 정보를 묻는지 등기 완료 통지를 묻는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라. 그럼 시험에 나올 확률은 이게 70%고 이게 30%예요. 근데 채권자 대위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한다? 안? 그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답으로 안 만든 거고 이걸로 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자, 보세요. 그럽니다. 갑하고 랑 매매했습니다. 그럼 을이 등기를 안 가져오니까 병이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죠? 네. 그럼 신청은 누가 했습니까? 병. 명의는 누가 됩니까? 을. 그럼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지만 을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는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는 보낸다는 거 이해하죠? 네. 그럼 답입니다. 이 사람한테도 보내고 이 사람한테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러면은 을은 등기필 정보를 받아야 다시 을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지. 근데 이거는 을이 신청했다, 병이 됐다, 병. 그럼 을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됐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축하한다, 너 이름으로 등기됐다, 조금 있으면 세금용지서 나갈 테니까 돈 준비해라, 알려야 되나요? 그럼 요거는 이해했죠? 그럼 요 사람한테는 왜 알리느냐 하면은 요 등기는 병이 대위 신청한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대위 신청했던 등기 요렇게 이루어졌다 알고 있거라 이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둘 다 이라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시작. 둘 다 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두 명 둘 다 이래 써놓는 게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바로바로 필이 오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2번으로 갑니다. 을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병이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3번입니다. 신청 정보에는 비대위자는 을입니다. 을이라고 쓰고 옆에다가 소유자라고 썼어요. 소유자. 을. 칠판을 잠깐 옵니다.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됩니까? 을의 이름으로 되는 겁니다. 신청은 병이 했지만 소유자는 누구로 된다? 을. 그럼 을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지.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주민등록번호가 줄 것이에요. 주민등록번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병이 을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해 을로부터 병 자신의 등기를 자, 죽었습니다.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리한다. 오더와이더 오. 이런 거는 문장만 익숙시켜 가면 되는 거라. 그럼 칠판을 보세요. 이리 오세요. 이 등기와 이 등기는 단만합니다. 이 등기는 갑과 을의 등기입니다. 이 등기는 을과 병의 등기입니다. 그 막말로 말하면 등기가 같아 다르다? 다른? 저는 별개의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필요는 뭐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5번은 등기필름고를 작성하여 통지한다면 O 덱스다 X. 채권자 대비 신청은 등기필름고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함. 이제 그까지 딱 됐어요. 12번으로 갑니다. 틀린 겁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죽었습니다. 없다. otherwise O. 두 번째. 자격자 대리인이 전자신청, 자격자 대리인이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되고 자르세요. 본인은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otherwise O. 동그라미 2번에 신청인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는 본인이 등기 신청회로 갔어요? 대리인이 등기회로 갔어요? 그럼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3번입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려 전자 신청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 otherwise O. 자, 4번입니다.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 신청하는 당사자는 자격되는 자, 적었습니다. 관할 등기소에 직접 출석. O 덱스다. 이게 이제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요. 괜찮아요. 자, 이래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거거든. 등기소, 관할 등기소.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쓸게요. 소재지, 주소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인이 이런 거를 우리가 아까 저 앞에 보면 또는 하고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자꾸 털더라고 출제인의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답은 요겁니다. 제가 사용자 등록은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갖고 예를 들었거든. 그러면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하죠. 그럼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국민은행 아무 지점에 가서 해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니까 여기 등기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관할 등기소로 갈 필요 있다, 없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등기는 당연히 관할 등기소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 등록은 관할 등기소 가서 할 필요는 없지. 아무 데서나 돼야 안 돼요? 돼. 이해했어요? 네. 그럼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은 3년으로 한다. otherwise O. 옆에다가 전자문서 이렇게 써요. 전자문서. 그러니까 연장할 때는 등기소에 가서 직접 할 필요 있다 없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12월 31일까지가 3년이라면 10월 1일부터 연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전자문서로 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근데 12월 31일 넘어버렸어. 그러면 기간은 끝났다 안 끝났다? 그때 연장은 전자문서로 안 되는 거지. 등기소에 직접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오케이? 네. 통과. 자, 13번으로 갑니다. 문제를 먼저 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밑줄을 긋습니다. 신청 정보. 그럼 위에다가 첨부 정보 이래 적으세요. 그러면 신청 정보를 묻는다는 말은 보기 속에서 첨부 정보를 찾아내라 이런 말이에요. 첨부 정보. 그럼 1번으로 갑니다. 건물의 구조와 종류. otherwise O. 그럼 옆에서 여러분들은 옆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건물의 구조와 종류를 우리말로 말하면 시작 부동산 표시. 그러면 이제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료. 이걸 어느 거를 쓰든지 그거는 관계가 없다. 이 말. 이거를 써도 되고, 이 6개 중에 아무거나 써도 관계가 없지. 됐죠? 네. 그 다음에 등기 목적, 등기 원인 일자, otherwise O. 세 번째 갑니다.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는, 자, 적었습니다. 합유라는 뜻, otherwise O. 옆에다가 합유 지분 X. 합유라는 뜻은 기록하지만 합유 지분은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법인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를 신청해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밑줄을 긋습니다. 주민등록번호 O 덱스다 X. 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의 이름을 올린다, 안 올린다? 거기서 주민등록번호가 틀린 거예요. 그럼 미음입니다. 관할 등기소 표시는 otherwise O. 여러분들 비읍입니다. 주소를 정면한 정보는 신청 정보다 첨부 정보다 첨부 정보. 됐죠? 그럼 주소를 정면한 정보 옆에다가 대장이라고 써요. 대장. 그러면 출제는 주로 물을 때 주소를 정면한 정보 아니면 대장을 냈습니다. 대장. 대장도 신청 정보다 첨부 정보다 첨부 정보. 그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통과. 자, 14번으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옳은 겁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거기까지만 딱 줄 것을. 거기면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신청하는 경우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할 수 죽었습니다. 없다. 없다다, 있다다, 있다. 있다. 이 문구를 기억을 잘 해놓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봅니다. 일괄 신청하는 대표적인 예는 항상 출제에는 두 개를 들어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 소유권이든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거하고 동그라미 1번이에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이렇게 되거든. 제가 은행에 10억을 빌려. 그럼 담보물을 제공을 해야지. 그런데 저는 부동산이 없어. 그럼 친구 10명이 1억짜리 부동산 10개를 담보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 10개라는 말은 저당권 등기도 10개입니다. 10개. 그러면 이론적으로 하면 신청서도 10장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한 장의 신청서에 1번부터 10번까지 딱 기록해가 제출할 수 있다. 그렇게 하세요. 2번으로 갑니다. 신청서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라는 게 그 글자 수를 나누어 적으며 문자의 앞에 가로를 붙여 이에 날인 동그라미 칩니다. 하고다 또는이다 또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갑에게서 을로, 을에게서 병으로 순찰을 이르는 것으나 을의 명의가 등기원임을 메워서 갑이 병을 상대로 그걸 줄 거 보세요. 병을 상대로 병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는 갑이다. 오렉시다. 재판을 잠깐만 보세요. 요거를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면은 재판을 잠깐 보세요. 조금 이따가 그리세요. 조금 이따가 그리세요. 이 그림을 그리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1번에 갑, 2번에 을, 3번에 병에. 그럼 여기서 출제인이 물을 때는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의무자 권리자를 물어요. 의무자 권리자. 그럼 하나는 이해관계인지 아닌지를 묻습니다. 이해관계인 아닌지. 그럼 요리합니다. 갑을병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게 원인 무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인 무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원인 무효면 이것도 원인 무효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말소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니까 갑이 말소시켜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소송을 걸 때는 밑에서 쳐 올라가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4번에서 몇 번을 일단 말소시킨다? 3번을 말소시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돌아갔습니까? 을이지.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을이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요거 말소시키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누굽니까? 가. 그럼 지금 묻는 거는 을의 말소를 묻고 있어요? 병의 말소를 묻고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누구 거 말소를 묻고 있다? 병의 거 말소를 묻고 있잖아요. 맞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이 사람은 무슨 자? 권리. 그럼 을이 권리자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림을 요거를 그려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문제가 풀리지는 겁니다. 문구를 잘 읽어야 돼요. 갑을 병일 때 병의 등기를 말소를 합니다. 그럼 소유권은 을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을의 거 말소하겠지. 그럼 을의 거 말소할 때는 갑이 권리자지. 오케이? 네. 됐어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묻습니다. 그럼 요거 말소했어요.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소합니다. 이거 말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소지. 그럼 이거 말소할 때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이거 말소할 때, 이거 2번 말소할 때 3번은 이해관계인 이단이다. 여러분 이거는 말소되고 없잖아요. 그럼 이해관계인 이단이다? 아니지. 오케이? 네, 됐어요. 감 잡았어요? 네, 됐어요. 됐죠? 그러면 3번에는 넷째 줄에 등기 권리자는 갑이다, 을이다? 을.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자르세요. 자, 신탁 원본은 5년 보존이다. 오덱스다 X. 여러분들 신탁 원본은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등기부. 그럼 신탁 원본은 영구 보존이지. 신탁 원본은 영구 보존이지. 그런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5년 보존이죠. 5년 보존.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전세권 줄 것이요. 권리의 설정이든 변경 또는 그 등기는 하천법에 따라 동그라미 칩니다. 하천 끝에 없다. 네, 그럼 결론이 전세권은 하천에 설정할 수 시작 없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되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할게요.